글쎄 일단 총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에게는 일단 본인들의 지지를 좀 얻고 싶어하는 보증수표 같은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층의 팬덤을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다면요. 메시지로는 연일 정치개혁 이슈를 앞세워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룰 미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례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만나보긴 할 텐데 구자영 차장님. 네. 일단 크게 보면 도덕성 이슈와 관련이 있긴 한데 다만 정치개혁 이슈로 연일 저렇게 민주당 응답하라 왜 답이 없냐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그 당원들과의 어떤 셀카 이것은 이른바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게 집토끼를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라면 저렇게 정치개혁 이슈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이 중도층 이른바 산토끼를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 내용을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특권 축소해야 된다. 특히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인 세비를 지급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고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그 현안을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중요한데요. 귀책 사유시 무공천한다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서 다시 선거를 치렀을 때 그때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판 결과가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이 숨은 뜻이 담겨 있는 뭐 대야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자택에서 치료 중이고 아직 당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열이 갖춰지기 전이에요. 다만 이제 보신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민주당 뭐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이슈로 압박을 하면서 오늘 발언 중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부원장 건을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우리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지만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썼거든요. 설주현 변호사 판단은 어떠십니까? 약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 단어를 좀 혼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진보라는 것이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위에 대해서 당에서 처분하는 것이 진보가 빠르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보수 정당 맞죠, 국민의힘. 근데 민주당이 진보다?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어떤 비위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진보다 보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약간 그 개념을 약간 혼동해서 쓰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그 본인 당사자들의 어떤 해명을 충분히 듣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굳이 민주당을 들어서
비난하실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민주당은 스스로 잘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잘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면서 예. 민주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설전 변호사 스스로 민주당이 잘한다고 평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 남의 당을 저렇게 공격의 일변도로 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구장 차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서 선점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라는 표현.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뭐 진보 보수가 이제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치 개혁 이슈만큼은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선점을 하고 있다. 특히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 개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검 폐지, 그리고 어떤 세비 반납 문제, 그리고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문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한국 정치가 달라지려면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를 한동훈 위원장이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 지역은 출마자 안 내겠다는 이제 무공천 얘기. 뭐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얘기까지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목소리 일단 먼저 듣고 와서 관련 논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저 김태우 좀 예뻐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장 밀어주고 서울시가 신뢰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강력한 후보 김태우가 중앙정부 예산 팍팍 끌어와서 이것 강성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부분인데요.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사실 선거에서 많이 민주당이 민심의 쓴소리를 들었었는데 근래로 봤을 때는 이제 김태우 구청장 사례가 있다면 이 얘기를 한 얘기, 귀책 사유 시 무공천, 국민의힘의 자기 반성도 있지만 이걸 마치 또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 거리를 어느 정도 차별을 두면서 총선 전략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재보궐 선거 시에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바로 지난 10월 11일 있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김태우 구청장을 이제 공천을 해서 사면을 해서 결국 공천에 이르게 했던 이 부분까지도 아마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 있는 데는 출마시키지 않겠다는 것도 이것에 대한 반성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저런 같습니다. 이제 자기 반성 혹은 뭐 무공천, 귀책 사유 얘기 함께 한동훈 위원장 표 공천, 한동훈 표 총선 물갈이에 대해서도 여러 벌써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삼선 중진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자마자 발표했는데 지방을 좀 다니면서 늦어졌으면 죄송합니다. 지방에서도 하고 싶든 됐죠? 된것 같은데 지방에 와서 다 됐죠. 힘내십니다. 좋습니다. 목이 이제 목이 좀 쉬계신데. 예. 안 하던 거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서울하고 인천만 저한테 그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이제 또 다른 중진 의원들과 상견례 성격의 얘기가 좀 전해지는데 잠깐 만나고 이제 아마 물갈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첫 상견례 같은 성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물갈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굉장히 경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츰 그에 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의견을 모아나갈지는 고민 중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당무에 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본인이 어쨌든 배수의 진을 치고 비대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출마, 뭐 지역도 출마 안 하고 비례도 출마 안 하겠다. 그런 어떤 그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향후에 공천 과정에 들어간다면 중진들과 일정하게는 충돌도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매끄러운 공천 내지는 뭐 모두가 다 만족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는 거는 어떤 정당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게 이제 관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아닌가라는 핵심 메시지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